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번 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약 한 달여간의 다소 늦은 장마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중부보다는 남부 지역에 많이 머물 거라는 전망이지만 최근 들어 기후 변동이 잦아지면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매년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커지는 만큼 미리미리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죠. 6월 2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용도로로 기부했던 개인 토지 일부가 최근 건축 허가에 포함되자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 위 돌출된 지하철 환기구 때문에 교통약자들의 보행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m도 되지 않는 아슬아슬한 인도를 살펴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중구의회를 구태정치의 온상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중구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구로구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협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민관 협치를 위한 관련 팀과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종로구 부암동 일대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개인 토지 일부를 공용도로로 기부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사를 시작한 일부 부지는 도로 부분까지 포함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구청 행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아연 기자입니다. 종로구 부암동 일대. 지형이 가파르고 굽어진 길로 이루어진 이곳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2m 이상을 공용도로로 기부 체납하고 구청의 건축 허가를 받아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를 시작한 이 부지는 예외였습니다. 구청이 4m로 도로를 확보해 건축 허가를 내면서 6m로 사용해왔던 도로가 축소된 겁니다. 주민들은 급커브 구간의 도로가 좁아지면서 통행이 어려워져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구청의 행정 처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건축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도로를 쓰고 있던 곳에다가 건축 허가를 내줘서 실제 넓던 길을 4m 이하로 줄여버리는 게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의회 구정지문에서도 구청의 불공정한 행정 처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다수 주민의 공익을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처리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암동 286 건축허가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종로구청은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 허가로 건축주를 설득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도로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고 이제 전반적인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부지의 건축 허가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그동안 기부 체납한 개인 토지 반환에 대한 집단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 구청 직원들의 인사 문제로 불거진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영호 중구청장이 지난 12일 추경 예산안 심의를 요구하면서 의회를 구태정치의 온상이라며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구의회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청장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행정행위 사고에 의해 의원들의 은행이 매도되고 의정활동이 설당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지난 2월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의정 공백의 책임을 서양호 구청장에게 돌렸습니다. 의장이 임시회 개회사에서 구청 직원의 대규모 인사이동과 대기 발령 중인 국장급 영입 인사를 지적한 이후 구청장이 의회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보복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거로 간부 공무원의 의회 출석과 자료 제출 금지, 구청 행사 때 구의원의 초청과 속에 인사말을 하지 못하게 지시한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여기에 의회 사무과 직원 대부분인 16명을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시켜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의회가 지적하고 시정해라 그러고 시정 안 되면 또 얘기하고 이것이 의회의 본 기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 기능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현재 중구의회는 정례회를 열어놓은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구정 질문을 답변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이 의회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하루속히 의정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의회가 열려 있으니 직원들 보내서 의회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바로 임시회 열어서 추경 논의하겠습니다. 조 의장은 서양호 구청장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의원직까지 걸 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서양호 청장께서는 장소와 방식 제의해 주시면 제가 불리하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례회가 개회하던 지난 12일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구의회를 반칙과 특권,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간 서양호 중구청장. 구청과 의회의 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로 나오라는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도로변 보도에는 지하철 환기구가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행 불편은 물론 폭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나 유모차는 차도로 내려가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저는 성북구 동서문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하철 환기구로 인해서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요. 현장 상황 먼저 보여주시죠. 네, 제 뒤를 보시면 지하철 환기구 3개가 나란히 줄지어 있는데요. 예. 보행로의 80% 이상이 환기구로 덮여 있습니다. 문제는 환기구의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행로에 설치되는 환기구는 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는 바닥형이지만 이곳은 전부 돌출형 구조입니다. 예. 돌출 각도도 비스듬하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간 상태라 휠체어나 유모차 같은 경우 환기구 위로 지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바로 옆을 보시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보행로 옆에 차량이 주차될 경우 환기구와 차량 사이가 가장 좁은 공간은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이곳을 지나가기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장애인 한 분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낼까 늘 불안하고 심할 경우에는 통행이 아예 불가능해 차로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인근 도로는 편도 4차선으로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늘 노출된 상태입니다. 예. 자, 실제로 봐도 저곳을 지나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면에서도 이 행인들의 왕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 보행량이 많은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과 100m 거리 안에는 성신여대 입구역과 도남시장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예. 또 바로 옆 건물에는 병원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이것을 찾는 주민들을 보면 대체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듣기로는 이 시설 개선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작년부터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예. 2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모여 환기구 이설이나 축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환기구 용량과 구조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환기구 이설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주변에 이설할 만한 부지도 없을 뿐더러 예. 부지를 찾아도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시설 개선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랫동안 위험을 감수해온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꾸준하게 제기된 민원을 감안했을 때 교통공사의 이러한 입장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성북구 동소문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환기구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보행로를 고려하지 않은 주차장 조성도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연결해봤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보행 환경은 비단 이곳만은 아니겠죠. 특히나 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낮은 턱 하나, 무심코 쌓아놓은 적재물 하나에도 가던 길을 돌아가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장애인들의 보행 환경은 어떨까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한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윤정은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저희 기자가 성신여대 입구역 인근 상황을 전해왔는데 장애인들의 보행 환경이 어려운 곳, 이곳뿐만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보행이 어려운 곳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어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예.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리프트를 이용하지만은 자주 고장이 나서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 심지어 신길역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계단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 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좀 몇 가지만 짚어주실까요? 예를 들자면 저는 성동구에 살고 있는데 예. 청계천 도로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자주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1m 정도의 좁은 간격이고 가로수도 막혀 있습니다. 예. 그 장애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자전거가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자전거보다 휠체어가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자전거가 추월을 할 때 한쪽으로 비켜주려고 하는데 여유 공간이 또 좋습니다. 예. 그 차량이나 인도 쪽 경계석과 부딪힐 경우가 몇 번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보도블록 공사하는 곳이 많은데요. 예. 이 보도블록 공사하면서 임시통행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임시통행로를 너무 이렇게 예. 잘 안 만들어져서 예. 경사가 급하거나 움푹 패이거나 그래서 전에 타고 가다가 앞바퀴가 들려서 뒤로 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자, 여러 곳곳에서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장애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령 예. 뭐 점자 블록이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뭐 횡단보도 음성 안내 등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은 많이 됩니까? 개선점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미 매체에서 거론된 점들이 많았습니다. 횡단보도 음성 신호기는 자동으로 보행자들의 감지하고 음성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널목 신호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디에 달려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찾다 보면 이미 신호가 바뀌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고요. 예. 또 설치된 음성 신호기라고 하더라도 보수가 잘 안 돼서 이미 고장나도 수리가 안 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이 엉뚱한 방향이나 보도 위에 점유물에 막혀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횡단보도의 도로와 인도의 턱이 예. 약간 2, 3cm만 차이가 나도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휠체어가 올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서울시 이제 콜택시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예. 서울시 콜택시도 모델마다 차량 개조가 다 틀립니다. 하고 크기가 일정치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예. 개조를 좀 좁게 한 차량에 들어간 경우에 머리가 천장에 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예. 자, 물론 이 도움 없이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야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들의 배려나 사회적인 개선점도 있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개선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게 경사로가 없어 예. 카페나 뭐 미장원, 식당 뭐 생활할 수 있는 곳들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너무 적습니다. 예. 지금 현재 법으로는 일정 크기 이상의 사업장만 경사로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화되어 있고 예. 기준 이하라면 계단이 있든 턱이 있든 무방합니다. 이런 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작은 것부터 정부에서 좀 지원이나 제도를 좀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네. 예. 네, 시설적인 개선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뭐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인식 제고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휠체어 장애인 윤정훈 씨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직접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이와 관련한 비전을 선포하고 민관 협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참된 주민자치, 새로운 협치. 올해를 협치의 원년으로 선포한 구로구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주민대표와 구청장은 한 목소리로 협치 비전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협치 체계를 시민 주도형으로 바꾼다. 하나, 시민 참여 제도를 발전시킨다. 하나, 지속 가능한 협치 체계와 기반을 조성한다. 선포식 이후에는 대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주민, 활동가 등 120명이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조를 나눠 지역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주제는 여성, 청년, 어르신 등으로 다양했는데 토론 주제 역시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발굴했습니다. 협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구청에는 협치 정책팀이 신설됐고 민관 협치 활성화를 뒷받침할 조례도 지난달 제정 공포됐습니다. 구로 전체 각 분야의 민주화 수준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의논하는 구로, 이야기하는 구로, 서로 대화하는 구로, 또 타협하는 구로, 이런 협치의 정신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로구에 정말 활짝 꼽히고. 권위가 아닌 협치의 시대로의 변화를 이끄는 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곳으로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1호 공약 사업으로 강동구가 오랫동안 공들여 온 곳이기도 한데요. 노동권익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곳인지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공약 사업이었던 노동권익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노동시장에 속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노동 전문 기관이 마련된 건 전국에서 첫 번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지원에서 금융, 창업 지원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 기본권을 침해받은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상담사를 포함한 2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한편 민관 협력으로 조성한 30억 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와 신용 보증, 창업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콜센터 등 접객업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권익보호 기능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질은 삶의 질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를 고민했고 상담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그 세제 지원, 금융 지원들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노동권익센터 개소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등 보다 더 나은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용산구에는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서울 구 용산철도병원이 있습니다. 당시 철도 사업을 펼친 일본이 공사 중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세운 곳으로 구는 이곳에 용산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세워져 올해로 91년을 맞은 서울구 용산철도병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인정돼 11년 전 등록문화재 제428호로 지정됐습니다. 용산구는 현재 이 병원 건물을 활용해 용산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소실돼가는 지역의 유물을 발굴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배경과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첫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을 여태까지는 SNS나 아니면은 홍보물로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면 공감대도 더 크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인 유물은 역사와 문화 분야 등 총 756점이 모였습니다. 군은 앞으로 박물관 개관 전까지 유물 1,400여 점을 수집하는 게 목표입니다. 유물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귀하고 값진 그런 물건이기 전에 용산 주민들이 소소하게 가지고 계시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은 박물관 건립에 힘을 보태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잘 보관이 되고 널리 전할 수 있고 후대에도 그것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이 소지하고 계신 거 있으면 그것을 이제 거기다 기증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널리 얘기하겠습니다. 용산구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고 3년 내에 박물관 문을 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종로구는 기부받은 식품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푸드마켓을 가회동 웰리스 센터에 설치했습니다. 지난 19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푸드마켓은 숭인동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된 매장입니다. 이에 따라 구는 그동안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이용한 청운 효자동과 삼청동 등 11개 동 주민들의 푸드마켓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는 지난해 5,500건, 가격으로는 16억 원 상당의 식품 등을 기부받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학생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 배점이 자사고 재지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자사고들은 이 부분에서 매년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점수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왜 자사고에 이른바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지원하지 않는지, 혹은 지원하지 못하는 거라면 어떤 넘지 못할 문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